오랜만에 뜨개수다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가능하면 꾸준히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자잘한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좀 밀렸어요. 제가 바늘 이야기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바늘 이론반을 듣고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가 레벨 2 과정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그 니트입니다. 전부 바텀업이라서 조각조각 떠서 이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이것만 연결했어요. 사실 실정리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입고 왔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새빨간 니트를 하나 뜨고 싶었고, 실은 지난번 뜨개수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라라뜨개 캐시파이브 빨강색 실이에요. 5합이고 저는 4.5mm로 작업을 했습니다. 500g 샀는데 이게 지관 포함해서 130g인가 남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간에 실수하고 실도 많이 자르고 바텀업인 걸 감안하면 한 300g 정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옷 무게만 따지면. 근데 제가 여기 고무단을 좀 적게 했더니 살짝 목이 넓은 것 같아요. 여기는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귀찮으니까. 그 바텀업은 여기 이렇게 소매 연결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티가 나잖아요. 그 전에 떴던 아일렛 라인크롭 가디건도 이런 식으로 소매선이 티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탑다운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어깨가 너무 탁 여기 어깨입니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랄까? 이게 차라리 딱 어깨선에 맞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드롭 숄더라서 더 신경 쓰이는 것 같기도 해요. 바늘 이야기 수업에 대해서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 뜨는 거는 그 V넥 조끼입니다. 저는 색깔이 잘 안 나오네. 이것도 캐시파이브고요. 레몬 샤베트인가? 연노란 색감이 있길래 그걸로 골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떴어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일요일이고 화요일 수업을 갈 때 뒷판을 다 떠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택도 없겠죠? 제가 그 바늘 이야기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데 정말 힘든 게 제가 요 몇 주 동안 한 3주 동안 짜잘짜잘한 일정이나 약속이 많았어요. 이게 백수니까 오히려 더 약속을 많이 잡는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약속을 잡는데 약속을 잡으니까 이제 뜨개질 할 시간이 없는 그래서 뭔가 직장 다닐 때보다 오히려 다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몇 3주 동안은 그래서 이것도 숙제가 뭐 앞판 또 오고 뒷판 또 오고 팔 또 오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매주 조금씩 그게 밀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막 가면 다 이만큼 완성해 있고 저만 안 떠가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초조했거든요. 그래도 이번 주에 이렇게 완성을 해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거를 뜨면서 진짜로 생각한 게 살을 조금 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옷이 그 조금만 더 커져도 한 단당 뭐 예를 들면 10코씩 더 떠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 단수로 따지면 그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뜨개를 하니까 살을 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바늘 이야기 수업 들을 때 이거 앞판 뒷판 조각조각 떴는데 그 말씀하신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박시한 핏이어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저만큼만 됐으면 완성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괜히 들면서 게으름을 탓하기보다는 몸뚱아리를 탓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볼까 생각은 하지만 뭐 언제나 실천이 어렵죠.
그리고 제가 이 조끼를 떼고 나면은 바늘 이야기 수업이 이제 레벨 2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레벨 3를 온라인으로 들을지 안 들을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일을 안 하는 중이라서 평일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 일을 다시 할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한다고 저를 찾는 일자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의 계획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평일 오프라인 수업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되게 멀거든요. 저희 집에서 2시간 가는 데는 2시간이고 올 때는 퇴근 시간 걸려서 거의 2시간 반, 3시간 걸려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다음 수업은 온라인으로 들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니트를 어제 완성하면서 생각한 건데 아 바텀업 말고 탑다운을 들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연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2번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 바느질 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보니까 그 핏은 뭐 좋다 어쩌다 해도 그냥 탑다운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저의 생각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저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자면, 처음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핸드메이드 페어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레어메이드 사장님께서 인스타그램 이벤트 하신 거에 당첨돼서 초대권 받아서 갔고요. 혼자 다녀왔습니다. 친구가 없어가지고. 뜨개일을 하는 친구가 주변에 없어서 다른 친구들 데려가기도 좀 그렇고 제가 그 주에 목금토일 이렇게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목요일 금요일은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1박 2일 토요일 일요일은 대전에서 친구들하고 1박 2일 이렇게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다른 날에는 못 가서 목요일 오전에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 전에 잠깐 다녀왔어요. 저는 오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일찍 가려고 이제 아침부터 준비해서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갔거든요. 그리고 그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면 여울ян에서 하는 히든 이벤트 있잖아요. 그 뜨개 옷 입고 가면 히든실 주시겠다고 하신 거 그것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 11시에 도착했을 때쯤 코엑스 내려서 갈 때는 별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약간 일찍 왔나? 너무 조금 한가한 사람 같아 보이나?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홀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줄이 막 진짜 이만큼 서 있는 거예요. 11시 5분 전인가? 3분 전인가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또 거기 서 계신 분들이 다들 공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입장줄이에요? 하니까 그 뭐 손목 띠지를 받아와야 된대요. 그래서 또 다시 막 갔죠. 근데 그 초청권으로 들어가는 뭐 그건 또 따로더라고요. 띠지 받는 게. 그래서 받고 어쩌다 보니까 뭐 줄을 많이 안 서고 바로 들어갈 수 있긴 있었어요. 11시가 되니까 서 있던 줄이 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이 열자마자 그 여울ян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울yan 가기 전에 생각하기로는 낮의 조각을 사야겠다. 낮의 조각을 사고 다른 거는 스와치를 보고 그 실제 그걸 보고 선택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 초록색 그 색감의 실도 갖고 싶었고 파란색, 보라색 이런 색감이 나는 실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실은 그 뭐지? 포레스트 뭐가 있는데 그거나 아니면 그 차 티백이랑 콜라보 하신 그거 색깔 둘 중에 하나를 하고 파란색이나 보라색은 그 여흘 그것도 예쁘고 그 또 있었는데 아무튼 그 마음속에 후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울야를 딱 갔는데
가기 전부터 설마 저 부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이 막 진짜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해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게 히든 이벤트가 있으니까 계산을 다들 이렇게 하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계산줄을 막 이렇게 서자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섰어요. 왜냐면 부스가 크지 않은데 사람이 많아서 아예 실을 보러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막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좀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쭈구리처럼 있다가 줄을 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와치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그걸 보려고 하니까 뇌가 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넘기면서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 차례가 계산 차례가 됐을 때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라제 조각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라제 조각이랑 이것만 샀습니다. 정말 슬프죠. 근데 엄청 예뻐요. 이게 제가 휴대폰이 색감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잡히는데 아주 연한 거의 원사 같은 연한 연노랑에 진한 노랑도 좀 들어가고 요런 검은색, 진한 보라색, 검은색 스패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노란색 옷을 하나 떠볼까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다른 실은 못 샀어요. 사실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옷도 완성작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음 갔을 때 못 봤고 나중에 다른 거 보고 다시 갔을 때 조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 히든실 이벤트로 받은 거고요. 히든 이벤트 선물입니다. 그 타레로 감긴 게 있고 이렇게 와인딩 돼 있는 게 있었는데 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가져가시기도 했고 저는 이게 색감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는 사실 아직 그 물레가 없거든요. 그래서 와인딩 돼 있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약간 분홍 살구에 하늘 색깔이 포함된 진한 부분도 있고 연한 부분도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이것도 하늘이 그 노을이 변할 때 색깔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붉은빛 도는데 이제 하늘색이 섞인 그런 색감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 이렇게 분홍색, 검은색 전구 마커도 봉투에 담아주셔가지고 그것도 받았고요. 미니 타레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도 색감이 너무 예뻤어요. 창록색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요거 미니 타레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배색 같은데 아마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가늠이 안 돼가지고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패클도 콕콕 박히고 색감도 엄청 다양해서 너무 예뻐요. 뭘 쓸 수 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핑거링 굵기 같아요. 그쵸? 사실 이번에 갔을 때 핑거링을 하나 사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못 샀습니다. 여울련에서 한 탈에 사고 이렇게나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여울련 줄 서 있는 동안 뇌정지가 오긴 했지만 정말 좋았던 거는 이제 거기 다 뜨개 하는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줄 서 있는데 다들 뜨개 옷을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막 가디건이나 니트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서서 이렇게 입는데도 저거 무슨 도안인가 보다. 저거는 무슨 실일까? 저 합사도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휴대폰 안 보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너무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이제 뜨개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갔는데
다른 분들은 대부분 친구분들이랑 오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서로 막 이 실 네 거다. 뭐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도 하고 이거 네가 뜬 거야?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좀 부러웠습니다. 뭐 저의 2024년 새로운 목표. 뜨개 아싸를 탈출해서 뜨개 친구를 만들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갔던 부스가 그 제가 레어메이드 사장님한테 초대권을 받았으니까 그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 저기 단추도 살 겸 이제 레어메이드로 갔습니다. 사실 제가 그날 완성했지만 단추를 아직 못 산 가디건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보고 사이즈 맞는 거 사려고 갔어요. 근데 이것도 완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뭐 대보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보는 거 자체가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단추는 이렇게 여러 개 보고 막 뭐 원하는 만큼 개수를 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율도 그렇게 안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1트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사장님 얼굴만 밖에서 보고 다시 돌았습니다. 근데 진짜 뜨개 가게들이 전부 인기가 많았어요. 솜솜뜨개나 열매다이틀 같이 콘사 판매하는 업체는 거의 입장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정도였고요. 손념색실 부스 같은 경우에도 여울ян이나 뭐 한나연 뭐 이렇게 유명하고 인기 많은 업체들은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진짜 뜨개의 인기를 뭔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왜 내 주변엔 뜨개 친구가 없는 건지. 그래서 레어메이드를 두 번째로 가서 많이는 못 사고 몇 개만 샀어요. 사실 좀 더 천천히 구경하고 많이 사고 싶었는데 제가 갔을 땐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종류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이게 하트 단추인데 금색 반짝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전면 카메라라서 안 담길 것 같긴 해요. 이거를 5개 샀습니다. 제가 그 하트퍼프 가디건을 뜨고 있는 게 소매만 남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일단 5개를 샀고요. 너무 하트 광인 같아 보이려나요? 그리고 요거를 한 개 샀습니다. 튤립, 하트 튤립 단추. 귀엽죠? 이거는 사실 어디다 쓸지 모르겠고 그냥 귀여워서 그냥 한 개만 사봤어요. 소품 같은 데 달아도 귀여울 것 같고 옷에? 어쨌든 샀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 샀어요. 레어메이드 사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고 그 뭐 바늘 실 세트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뭔가 여유가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단추도 좀 많이 사오고 싶었거든요. 계속 쓰게 되니까. 근데 아쉽게도 단추도 여기까지밖에 못 썼습니다. 그리고 한나얀에 갔거든요. 한나얀도 두 번째 입장 때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요거는 실버레인이라는 컬러고요. 레이스 얀으로 샀어요. 사실 제가 그 한나얀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그 싹연이 예쁜 거 있으면 한 개 사고 그리고 무화과 레이스 얀을 사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울야안에서 이걸 받고 나니까 아 붉은기 있는 게 2개나 있으면 이제 마음이 쫓기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다른 색깔로 살까 하면서 이렇게 스와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랑 그 화이트 색상인가? 아무튼 합사한 편물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기본 스웨터로 이렇게 딱 뜨면은 너무 밋밋하지 않으면서 약간 그레이 같은 색감으로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샀습니다. 근데 한나야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셨던 게 그러니까 레어메이드 사장님이랑 여울란 사장님도 진짜 친절하셨거든요. 근데 한나야 사장님께서 그
제가 이걸 이렇게 이거 계산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도 진짜 많았거든요.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거의 입장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이게 그 그레이가 많이 도는 게 있고 보라색이 많이 도는 게 있다면서 거기 재고에서 타래를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르라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던 게 스와치는 되게 그레이 색감이었는데 타레는 약간 보랏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뜨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 눈에는 제일 예쁜 그레이 색감이 많이 도는 타레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리드모어 스웨터를 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뜨개줄 가능할까요? 여기 약간 보랏빛, 그리고 여기 희게 보이는 부분도 아예 하얀색은 아니고 아주 연한 연두색 그레이색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열매다리틀에 갔습니다. 열매다리틀에서도 사실 손념색시를 사러 간 거였거든요. 제가 첫 번째 손념색시를 열매다리틀 걸로 쓰기도 했고 그때 이제 매장에 갔을 때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또 살 일 있으면 여기서 사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갔더니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또 뇌정지. 그 제가 사람이 많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밀쳐지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래야 되나? 뇌가 굴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긴 어디 하면서 이렇게 구천을 떠도는 영혼처럼 이렇게 떠돌다가 손념색칠이 너무 예쁜데 이제 뭘 뜰지도 생각 안 하고 가고 뭘 살지도 생각 안 하고 가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결국 못 샀습니다. 손념색칠을. 그러고 이제 점심 먹고 다시 입장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걸 못 샀다는 게. 그래서 다시 매장에 가서 이제 매장 바깥에 걸려있는 옷들도 보고 올라와 있는 콘사나 그 색상 그걸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색상 그거는 또 사람들이 많아서 못 보고 이제 되게 헤어감이 긴 콘사가 있더라고요. 짜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실이지? 그러니까 열매다리틀에 이런 실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실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께서 본인이 지금 입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져봐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담쓰담 했는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그 색감 조합이랑 그 도안과 그 손념색시가 이거의 조합이 진짜 예뻤어요. 그 구멍이 뽕뽕 뚫린 거에 약간 초록색, 분홍색 그런 색감의 손념색실이랑 합사된 거였거든요. 베이스 색도 이게 아니고 아마 민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네 하면서 사장님한테 이거 한 콘이 몇 미터냐고 했는데 그 한 콘이 그 미터로 보면은 그렇게 게재하는데 옷 하나는 완성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분도 모르고 그냥 냅다 샀습니다. 그게 거기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거기서 사장님께서 할인 코드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10%인가 할인 받아서 4만 뭐 3,000원인가? 2,000원인가? 1,000원인가? 아무튼 4만 원 초반대에 샀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샬롯이라는 콘사고요. 키드보웨어 70에 나일론 30. 그 상세 페이지 보니까 1000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자리에서도 상세 페이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할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산 거였는데 1000m라 그래서 제가 그 몸이 작지 않으니까 1000m로 한 벌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조금 됩니다.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생각에는 이렇게 합사해서 봄 가디건을 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도안 거르기가 또 쉽지 않죠.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키드 모헤어고 헤어가 진짜 길잖아요. 그러니까 털이 정말 장난 아니게 날립니다. 저는 약간 비염이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카페 뜨기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집 안에서만 은밀하게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부드럽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돌아와서 인스타그램으로 열매다리트 이제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거 실제로 입은 착장을 보고 반해서 사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띠따라는 리터님께서 작업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그 피드를 이제 태그된 피드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옷에 너무 반해가지고 그거를 몇 미리로 작업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친절하시게도 뭐 5mm 스와치 게이지는 얼마였고 5.5mm 게이지는 얼마여서 뭐 도안이랑 맞춰서 이렇게 작업했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탁 전후로도. 근데 이게 드라이 클리닝 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세탁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어가지고 또다시 댓글로 이제 세탁도 하셨나요? 하니까 뭐 또 엄청 친절하게 또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역시 니터들은 따뜻해. 아무래도 뜨개질을 하면 사람이 좋아지나 봐요. 너무 너무 자상해요, 다들. 가지고 이제 그분의 약간 손민수로 같은 도안은 아니어도 비슷한 느낌이나 그러니까 편물 느낌을 비슷하게 해서 한번 작업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구매한 거는 이 정도예요. 사실 다른 부스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몰랐던 손념색실 브랜드도 있었고 그냥 다른 공예품, 도자기나 뭐 이렇게 귀여운 많은 것들을 팔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사람이 많으니까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쇼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이제 가족들하고 기타 큐슈를 다녀왔어요. 지난번에 오사카 여행 갔을 때는 유자와야도 있고 그래서 구경도 하고 코바늘도 한 개 사왔었거든요. 도안집도 한 개 사오고. 근데 이번에 기타 큐슈를 갔을 때는 이제 가족들이랑 가는 거다 보니까 뭔가 그런 뜨개샵에 막 가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자와야 같이 큰 곳은 제가 검색했을 때는 못 찾았고 그래서 그냥 백엔샵 같은 데 있으면 거기 실이나 한번 구경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몰에 있는 세리아라는 백엔샵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 실이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요. 다이소도 요새는 실이 엄청 많이 나오긴 하지만 좀 제한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는 되게 종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뜨개나 공예 자체의 인기가 한국보다는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도 더욱더 많은 뜨개인이 생겨서 이제 어디에서나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만의 실이나 그런 소품을 많이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아에서 사온 거는 요 푸른색 이게 색감이 잘 안 나오네. 약간 데님 컬러거든요. 근데 흰색이랑 블루가 약간 희끗희끗한 그런 색감이고요. 이거를 3볼 사왔고 요 아크릴 모헤어 같은 녀석을 3볼 사왔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길이가 별로 안 길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어를 못하는데 우리 5% 들어있는 거는 이제 한자고 나머지 55% 40%돼 있는데 저의 뇌피셜로는 아크릴과 나일론 같습니다. 딱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건데 25g이고
미터수가 안 적혀져 있네.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뭐를 뜨려고 해도 되게 많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캐리어에 자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소품을 떠야겠다 생각해서 3볼씩 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생각하기로는 쇼핑이를 뜰까 합니다. 제가 그 어떤 소품샵 같은 데서 그 코바늘로 뜬 숏비닐을 떠봤거든요. 근데 제가 얼굴이 좀 동그란데도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대바늘로 뜬 오슬로햇 그런 식의 그 롱비니는 잘 안 어울려요. 뭔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 번도 비닐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푹 눌러 쓰는 거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뜨려고 합니다. 3벌이면 충분하겠죠. 2겹 잡아서 뜨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언가가 100%인데 저의 내피셜로는 아크릴 100%. 아크릴 모에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김대리님의 숏비니 있잖아요. 멀버리 모에어인가? 실크 모에어인가? 아무튼 그 바늘 이야기 모에어로 뜬 버전 그거 색감이랑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숏비니를 뜨면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3볼을 사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들은 떴는데 실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풀지도 못하고 이제 모에어니까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 길이를 계산해 가면서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소품들도 뜨고 싶은데 제가 이거 바늘 이야기 숙제한다고 너무 밀려가지고 다른 뜨개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핸드메이드 페어 가려고 가디건 완성한 것만 겨우 진짜 그 주에 딱 뜨고 그 뒤로는 모든 뜨개가 거의 바늘 이야기 숙제여가지고 사실 그것도 조금 아쉬워요. 뜨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뭔가 손은 느리고 숙제가 있으니까 진도는 안 나가는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약간 코바늘 금단 증상 같은 게 와가지고 너무 막 뭐만 봐도 코바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끼는 그래도 팔이 없으니까 금방 뜨니까 얼른 마무리하고 담요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대전 여행을 갔다 왔어요. 핸드메이드 페어 끝나고 그 주말에 대전 여행 갔다 왔거든요. 대전 여행 당연히 성심당에 빵을 사러 갔죠. 아무래도 대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타지에서 대전으로 여행 간다 하면은 이제 빵 투어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뭔가 다른 재밌는 것들도 많지만 유잼 도시가 되었으니 재밌는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빵 투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빵 머리끈을 떴습니다. 이건 제일 못생긴 걸 제가 가져가지고 가로 세로 비율이 좀 못생겼는데 원래는 여기가 더 짧거든요. 이렇게 차고 다니라고. 대전 여행에 차고 다니려고 빵 머리끈을 3개 떴습니다. 귀엽죠? 이거는 둥둥뜨개님의 수세미 뜨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참고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방식이 바닥을 뜨고 위판을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참고해서 이제 코스랑 모양은 제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떴습니다. 집에 있던 이유 모를 실들을 사용해서 뜬 거고요. 친구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귀여워.
대전 여행은 1박 2일로 갔다 온 거라서 뭐 되게 특별한 건 없었고, 다른 이제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뭐 빵 사 먹고 성심당 문화원에서 이제 커피 마시고 빵 먹으면서 그런 거였고, 칼국수는 아쉽게도 그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먹었고요. 되게 좋았던 거는 그 대전 시립미술관? 그 엑스포 공원 건너편인가? 그 수목원이랑 같이 있는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 제가 겨울에 가가지고 좀 아쉬웠고, 겨울이 아니면 수목원도 좀 걷고 나와서 미술관도 가면 되게 좋은 코스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술관을 가가지고 이응로 전시도 보고 뭐 그랬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거기 개방형 수장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프랙탈 거북선이 있었어요. 그게 그 백남준 작가님의 그 생전 작품을 재현한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압도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그 비디오 아트 같은 거를 별로 볼 일이 없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되게 새롭고, 그리고 뭔가 그 소리와 화면과 빛이 주는 그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대전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게 오픈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시, 4시인가? 아무튼 그 시간에 맞춰서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때 친구들하고 그 전에도 되게 많이 걷고 그래가지고 수목원은 제대로 구경을 안 했는데, 뭔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연말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바늘 이야기 과제인 이 조끼가 끝나면 그 코바늘로 집 모양이나 선물 상자 모양으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그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새해에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행복 저금통이라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본 건데,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종이 쪽지처럼 이렇게 작은 종이에 적어가지고 접어서 넣는 거예요. 그 원본에는 유리병 같은 데 넣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행복의 일을 메모에 적어서 저금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말이나 언제 이렇게 꺼내보면은 와,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행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해에는 행복 저금통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뜨개인 특, 사도 되는 걸 만든다. 종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금통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하다가 그 육각형? 정육면체의 정육면체의 이 박스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는 그런 상자, 이렇게 리본 모양도 붙이고 해서 선물 상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이렇게 집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굴뚝이 있잖아요. 그럼 굴뚝을 만들어서 거기다 행복을 저금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뚜껑을나 문을 열 수 있으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계획을 그 코바늘로 실현시키는 게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저의 계획입니다. 연말 뜨개 계획은 이렇고요. 옷은 아마도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팔이랑 버튼밴드만 남아있는 가디건이 5월 달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끝내야 되고, 단추만 달면 끝나는 것도 이제 하나 있고, 그렇긴 한데, 뭔가 연말에 이런 걸 코바늘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새로운 걸 캐스트온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새해에는 메이크 나인 같은 거를 하나
뭔가 뜨개줄로 하나를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뜨고 싶은 건 되게 많거든요. 그 수미님 새로 나온 배색 그 가디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약간 역배색으로 여기가 바탕이 연한 하늘색이고 그 눈꽃이 하얀색인 것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그 스틱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배색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첫 배색의 스틱이라 벌써 나의 피눈물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거는 언제 도전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언젠간 진짜 무조건 뜰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뜨고 싶은 거는 그 라나 베스트를 꼭 뜨고 싶거든요. 제가 니터라면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떠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영상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복치님이라고 해도 되나? 저의 그 구독자분이신 것 같은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개복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댓글로 라나베스트를 5개째 뜨고 있다고 하셨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최고의 도안이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 정도면 나도 안 뜰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새해에는 꼭 뜨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제가 눈으로 봐도 이 휴대폰 화면이 조금 뿌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휴대폰을 이제 쓴 지가 3년이 넘어가는데 3년이 딱 되자마자부터 슬슬 이 카메라의 느낌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프랙탈 거북선도 사진으로 찍으니까 빛 번짐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휴대폰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저의 화질을 견뎌주신다면 좋은 화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뜨개 수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뜨개 소식과 각종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재미있는 뜨개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